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는 내용들은 다 녹화돼서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어. 제가 지금 촬영되고 있고요. 부모님은 좀 카메라가 텔레비 위에 있어가지고 부모님도 전혀 안 찍히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고1 학생들 대상이고 내신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야기할 것들이 있으시면 이제 하시고, 오늘 하는 거는 이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중간에 말을 끊고 질문을 받을 테니까 끝나고 질문을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학 입시제도 개편.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 입시가 자꾸 이제 바뀐다는 게 어떻게 바뀌는가 핵심만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입 관련 기본 전형은 4년 예고제로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대입 정책이 중학교 2학년 말에 원래 예정이 돼서 다 계획이 돼요. 그러니까 이 2학년 말에 교육부에서 이 아이들이 고3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다 다 정해져요. 그때 이제 그럼 어머님들이 지금 아시고 있는 거, 우리 아이 대학 갈 때 어떻게 돼요? 라고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 게 이때 발표가 난 거예요. 근데 재작년,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특히 지금 우리 아이들은 고2하고 바뀌었다는 말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 거의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이란 걸 한국대학교협의회 이런 데서 일단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1학년 8월 말 이때 되면은 수시는 어떻게 뽑는다, 정시는 어떻게 뽑는다, 이게 처음 이제 나오게 돼요. 근데 그게 우리 아직 1학년 8월 말이 안 됐잖아요. 그럼 역시 안 나오겠지만 4년 전하고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고 아마 그대로 갈 거다 유추해 보시면 되고, 그럼 우리 학교에 우리 아이가 막 부산대를 가려고 한다. 부산대가 어떻게 뽑는다 몰라요. 아직 모르는 이유는 여기 2학년 4월 말 되어야지 그게 발표가 나요. 그래서 이제 고2들이 곧 이제 4월 말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2들이 대학 가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학 가는 방법이 어떻다는 건 고3 아이들밖에 없어요. 고3 아이들 언제? 작년 4월 말에 발표가 됐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5월 말 되면 최종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돼요. 그럼 이제 고3 아이들도 정확하게 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은 고2 4월 말 상황 가지고 시행 계획 가지고 가고 있다. 그리고 요게 법적으로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셨지만 뭐 어떻게 더 된다 크게 변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법을 바꿔야 돼. 그 전에는 똑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법을 바꾸면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9월 달에 수시 모집 지원을 하고요. 12월 달에 정시 모집 지원하고, 요즘은 추가 모집이라는 게 좀 많아졌어요. 추가 모집은 뭐냐면 수시 정시를 다 끝나고도 대학들이 인원을 모집하지 못했을 때 별도로 또 공고를 내가지고 모집하는 걸 추가 모집이라. 추가 합격하고 다릅니다. 추가 합격은 보통 최초 합격자 발표하고 수시 아이들이 원서를 저기 6번을 쓰거든요. 6번에서 중복 합격을 했을 거잖아요. 등록을 한 군데만 해야 돼요. 그럼 한 군데 하고는 5개가 다 이제 아이들이 빠져나갔을 거잖아요. 그럴 때 또 추가 발표하면 추가 합격, 충원 합격 이렇게 표현을 쓰고, 추가 모집은 정시 모집까지 다 끝난 다음에 보통 2월 20일 그때 다시 하는 거예요. 리셋. 그래서 총 수시 때 6번, 정시 때 3번, 추가 모집은 무한대예요. 근데 추가 모집 하면 끝나고 나면 진짜 갈 데가 없고, 또 추가 모집은 대학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다 뽑았으면 안 할 거고 못 뽑으면 할 거니까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보통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입 전형은 다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어요. 몇 년째 계속이에요. 앞으로 당장은 바뀔 예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크게 수시의 4가지 방법, 정시의 2가지 방법 이렇게 있고, 수시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 요 말씀들은 다 들어보셨나요?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실기. 그 다음 정시는 수능. 근데 실기 실적은 주로 예체능 계열 아이들이 많아요. 그럼 수시 때 우리 아이들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라면 갈 수 있는 방법은 교과, 종합, 논술 거의 3개. 그다음에 교과라는 거는 생활기록부, 아마 중학교 때 생활기록부는 보셨을 건데 중학교 때 성적이 A, B, C, D 5단계 평가죠. 고등학교는 나중에 제가 할 건데
9단계 평가, 상대평가와 ABC 3단계 절대평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숫자만 가지고 간다 했을 땐 교과 전형이.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생활 기록, 중학교 건 전혀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중학교 때 뛰어난 아이였어도 대학 갈 때는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고등학교 되면 되고 고등학교의 생활의 모든 기록을 적어놓은 게 생활기록, 학교생활기록부죠. 그 학교생활기록부 전부를 가지고 가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생활기록부 중에 내신 성적만 가지고 가는 게 학생부 교과전형.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대학에서 논술 시험을 내서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수능 위주 전형은 우리 아시다시피 수능을 학생들이 다 치잖아요. 그 수능 점수 가지고 가는 걸 우리 보통 수능 위주 전형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우리 아이가 대학 가는 방법이 어떻게 제일 처음에 교과, 종합, 논술, 수능 네 가지 방법 체계로 보통 간다. 안 바뀌었어요, 한 번도. 그래서 2022와 2024 해놨는데 2022, 23, 24 돼 있는데 2022는 지금 이제 졸업생들, 대학교 1학년이 된 아이들이에요. 2023은 이제 고3. 우리 아이들은 그럼 얼마가 돼요? 2025예요. 근데 2025를 제가 안 해놨어요. 왜 안 해놨겠어요? 발표가 안 됐으니까. 아까 제가 언제? 고1 8월 말에 그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없어요, 특별히. 그래서 2024와 2025는 그게 같이 가요. 왜냐하면 그때 중2 그때 특별한 말이 없었기 때문에, 말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말을 지금 하면 바뀌는 거 아니냐? 말을 못 해요. 왜? 4년 예고제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제 통합형수능 체제라는 거는 인문자인 구분이 없어요.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도 미적분, 확통, 기하 해가지고 그 중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통합형 수능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졸업생들하고 3학년까지는 여기 보시면 자기소개서 분량 축소돼 있잖아요. 요 3까지는 있어요. 근데 우리 2024 2학년부터 1학년까지는 자기소개서가 이제 없어요. 추천서는 벌써 없어졌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학생부 종합으로 간다면 오로지 관계되는 서류는 뭐밖에? 학생부 생활기록부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그다음에 지금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돼 가고 있고요. 개정교육과정은 지금 요 학생 고3부터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졸업생 대학교 1학년 고3, 고2, 고1이 다 2015 개정교육과정, 선택형 교육과정이 적용돼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뭐 특별히 바뀌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바뀐 것들이 지금 대학교 1학년과 고3하고 고1, 고2는 달라요. 다른 방법이 지금 보시면 교과활동에 이런 내용들을 아마 처음 들으실까요? 전혀 모르시나요? 말씀들이 없으시네요. 이게 대화형인데 우리 아이가 첫 아이다. 대부분 다 첫 아이신가요? 둘째? 셋째? 둘째. 그럼 좀 아시잖아요, 어머니. 응. 그러니까 호응을 좀 해주시라고. 대답이 있어요, 제가. 진도를 어디까지 갈지. 보시면, 대학교 1학년, 지금 여기는 졸업생이에요. 이 졸업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이 아이들은 개정 2015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모든 과목이 등급이 나오고 뭐 이랬기 때문에 지금 대학교 1학년 된 애도 달라요. 근데 지금 대학교 1학년 된 아이들부터는 2015 개정교육까지 완벽하게 적용이 돼가지고 1학년 때 배우는 과목 등급제 상대평가,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을 배우는데 그것도 상대평가, 근데 또 진로 선택 과목을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그건 ABC 3단계 평가. 이게 지금 대학교 1학년부터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1하고 고3은 똑같이 가요. 근데 고2부터 고1부터 조금 달라져요. 요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바뀌어 왔어요. 근데 조금씩 바뀌어 왔었는데, 보시면 뭐 교과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생활기록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그거 500자 쓰는 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늘 500자 그대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종합의견, 담임 선생님이 1년에 딱 한 번 쓰세요. 고1, 고2 때. 고3 때도 쓰는데
고3 이건 학년 말에 쓰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면 수시는 9월 달이니까 고3 종합의견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고1, 고2 선생님들이 중요하신 거예요. 그 자율활동 500자. 자율활동은 뭐냐면 고등학교에는 34시간의 수업이 편성이 되거든요. 그중에 30시간은 교과 수업이고 4시간은 자동봉진, 부모님들이 제일 관심이 그건데 그거에 대해서 500자까지 쓸 수 있다. 활동했던 게 뭐 있는가 그런 거고,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500자. 근데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 자율 동아리 대입 미반영 돼 있어요. 자율 동아리는 뭐냐면 우리 내 친구들끼리 뜻을 모아가지고 동아리를 만들고 활동하는 거예요. 정규 34시간 동안에 말고. 그럼 그거를 학교에서 500세 적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학교 1학년 고3들은 제목만 적어요. 3자가. 근데 우리 2학년부터 이제 1학년들은 아예 적을 필요가 없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율동아리 활동은 대입에 반영이 안 되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럼 무슨 동아리를 해야 돼요? 정규 동아리만 열심히 하면 되죠. 쓸데없는 동아리 하지 말고 학교에 편성되어 있는,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만들어 달라 하면 돼요, 학교에. 그래서 교육과정에 편성된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해야 500자가 적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진로 활동은 연간 700자. 우리 아이가 진로에 관련한 활동을 하게 되면 담임 선생님이 700자를 적어 주십니다. 그다음 수상. 지금 여기 옛날에 대학교 2학년 전까지 수상이 무제한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뭐 수상을 뭐 몰아주니 많이 주니 작게 주니 말이 많아가 이제 대학 한 학기에 한 개. 그리고 우리 아이들부터는 아예 수상이 2학년부터죠. 미반영. 그래서 고등학교에 대회가 싸그리 없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근데 교육적 활동이 충분히 저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들은 대학 가는 게 더 큰 목적이니까 대회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고, 독서도 미반영이에요. 이제 독서가 미반영하면 독서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책 안 읽히실 거죠. 대학 못 가요, 어머니. 그러면 독서가 미반영이지만 반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활기록부 10번 항목이 독서 기록이에요. 그게 지은이하고 책 제목이 2개 적히는 거였거든요. 그게 적혀요. 근데 저기 보면 미반영이 있죠. 미반영이라는 의미는 적는데 대학에 제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적용은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반영인데 독서 활동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교과와 연계돼서 하게 되면 적을 수 있어요. 어디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예를 들면 선생님이 수행평가할 건데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와라.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러이러한 책을 읽고 이런 걸 느꼈고 뭐 했다라고 책 제목과 지은이를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보통 진로를 드러내려고 할 때 보통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다가 독서 기록을 남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독서 기록이 반영이 안 되니까. 그 점은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래서 독서를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것만은 꼭 아니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 아이가 면접이든가 논술이라는 개념을 쓰게 된다면 폭넓은 독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니까, 옛날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책을 4, 50권 읽었다고 쓰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 감히 대한민국 고등학생이 1년에 책을 4, 50권씩 읽어요. 4, 50권 읽으려면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부모님들이 가만히 놔뒀겠어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적어놓은 병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버린 거고, 근데 한 학기에 서너 권, 4, 5권은 충분히 읽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진로나 학업에 관련된 심화활동 할 때는. 그래서 책을 안 읽히지 마시고 꼭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게 기본 바뀐 거예요. 바뀐 거 있어요, 어머니? 바뀐 거 딱 요거 빨갛게 적은 저거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똑같이 가요, 아이들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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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종합 빨리 돼야죠. 근데 아마 고등학교 1학년이 좀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6월 달쯤에 해야 개학이 하기 전에 그게 편성되고 교육 계획서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상황에 따라 좀 이렇게 늦춰졌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힘들다고 보시는 거 맞죠, 고1들은.
고2나 3학년 때 그걸 이제 하는 거는 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일 건데 고1이 전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학교마다 상황적으로 이제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되셨죠? 그다음에 이제 고교 학점제하고 내신 한 20분이 신청하셔가지고 한 열 몇 분이 고교 학점제와 내신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걱정이 많이 되세요, 고교 학점제가. 고교 학점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렵나요? 고교 학점제를 교육부에서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어요. 고교 학점제 홈페이지도 아마 포털 사이트에서 고교 학점제 바로 이 사이트로 연결이 바로 돼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고교 자세히 있는데 고교 학점제를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고교 학점제하고 학교나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보면 고교 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정책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돼 있어. 과목 선택. 그 다음에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한 제도. 그래서 두 가지예요, 고교가. 뭐 하나는 과목 선택의 자율성. 그 다음에 이수 학점제. 하나는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뭐가? 과목 선택제. 근데 저기에 있는 뭐죠? 학점을 취득하고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완벽하게 시행되는 데는 2025년도에 입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 우리는 벌써 들어왔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고교 학점제의 과목 이수가 어떻게 되고 저렇게 이거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전혀. 그래서 이 보시면 네. 학점제를 뭐 대통령 성향상 고교 학점제를 늘리진 않고 줄이면 줄였지 늘릴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근데 땡기기는 어려워요. 만약 저렇게 해가지고 땡기가 지금 당장 하라는 거 아까 뭐에 걸리죠? 4년 예고제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 지금 고교 모든 건 정확하게 시행되는 건 2025년 고1 학생부터. 그럼 지금 아마 중1 학생들이 해당되겠죠. 그 아이들 외에는 엄밀하게 100% 완벽한 고교 학점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22, 23, 24는 특성화고 학점 도입이고 일반기는 학점제 부분 도입. 그래서 과목 선택권 정도만 있다고 2025년도에 본격 시행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고교 조기도 이거 아마 방금 질문하신 것 같은데 2025년 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저렇게. 진행 과정이. 우리 그러면 2022와 2024 여기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죠? 부분 도입이야. 아까 부분 도입이 어떤 거? 과목 선택권. 요거만 도입되어 있는 거예요. 학점이 얼마, 그러면 지금, 우리 204단위인데, 그 이제 학점제로 바뀌면서 186 학점이 되고 뭐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러고 과목에서 F, 소위 말하는 꽈락을 당하면 재수. 뭐 이러고 저런 거는 우리 아이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하는 건가에는 이제 보시면 과목 선택권, 학생의 자율성 뭐 이렇게 좋은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알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 뭐래 2023, 24돼 있죠. 우리 언제 입학했어요? 22요. 2023, 24도 지금 뭐라 돼 있냐면 동일하니까 걱정하지 말라잖아요. 그럼 2022는 당연히 동일하죠. 바뀔 수 없어요. 2023, 24는 4년 예고제에서 아직 발표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발표를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바뀌는 게 없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바뀌는 게 없고 아까 제가 말했던 네 가지 뭐 어떤 거? 교과, 종합, 논술, 수능 이 네 가지 방법으로 대학을 간다. 그거 외에는 전혀 달라질 게 없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는 우리 아이들한테 과목 선택권이 자율성이 주어져서 그걸 가지고 선택하는 데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 그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과목 선택을 한다는 게 엄청난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어머니 때 저희들 때는 과목 선택이 게 없었잖아요. 그냥 학교에서 이거 해 하면 끝이었던 게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학생의 진로와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이에요.
기본적으로 교과와 창제. 우리는 34단이에요. 한 단위가 1시간이거든요. 34단이니까 일주일에 34단위 배우니까 주 5일째잖아요. 5, 7, 35. 그래서 하루에 7시간씩. 근데 하루만 6시간. 그래서 7, 7, 7, 7, 6. 이렇게 수업이 가는 거예요. 하고 갈 때 30시간은 교과, 4시간은 창의적 체험활동, 자동봉진. 자율동아리, 동아리, 봉사, 진로 다 학교에서 하고 있으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규 교육과정이에요. 이거를 교육과정이 아니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업이에요. 여기 빠지면 당연히 결석 처리. 이제 그렇고 교과는 다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가 있어요. 보통 교과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 일반고에서 배우는 거. 전문 교과 1은 소위 말하는 특목고. 외고, 과고, 국제고, 미술고, 예술고 이런데. 그다음에 전문 교과 2는 특성화고. 그래서 배우는 거. 그럼 우리 학교 아이들이 만약 일반고라면 전부 다 요 보통 교과만을 배우겠죠. 근데 요거를 배울 수 있어요. 이 고등학교에서 이 과목을 땡겨와서 배울 수 있게 돼 있고, 그래 되면 진로 선택 과목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공통 과목이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워야 되는 게 공통 과목이고 1학년 때 보통 배워요. 근데 보통 한국사는 2학년, 3학년 때 편성하는 학교도 있는데 보통 1학년 때. 그래서 배우는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 다음에 과학, 탐구, 실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사까지가 공통 과목이고, 이건 누구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게 등급이 나와요. 과학, 탐구, 실험 빼고. 대학 갈 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과목이 되고, 주로 제가 언제 배운다고요? 다. 한국사 배우면 거의 1학년 때 배워요. 그럼 1학년 때 배우면 이 공통 과목 상대평가하는데 이 시험을 망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학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갈수록 성적이 나아지면 우수하다는 판단을, 대학과도 발전될 거니까. 근데 이제 나아질 수가 없어요. 3학년 때. 과목이 없어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등급이 제일 많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14,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합치면 14 과목 정도가 등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전체 3학년 다 합쳐서 대학 갈 때 30과목이 안 돼요. 20몇 개. 많으면 30개, 보통 28개 정도. 그럼 절반이 1학년 때 있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 내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요. 일반 선택은 보통 수능 과목이라고도 보통 하는데요. 수능 상대평가 나오는 거고, 기본 개념적 위주로 수업이 되는 거고,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이게 자기의 흥미 적성에 맞춰서 배우는 거고, A, B, C 3단계 절대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고등학교 배우는 과목 전부예요. 이 과목 중에서 이제 공통 과목은 아까 제가 뭐라고? 필수를 했잖아요. 요거는 무조건 다 들어야 돼요. 근데 일반 선택 과목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들어요. 우리 아이는 여기 있는 것만 다른 것도 듣는데 하시는 거는 외부에서 들고 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전문 과목에서 들고 올 수 있다잖아요. 그렇게 들고 와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 어디에? 여기 진로 선택 과목 편성이 돼요. 일반 선택 과목은 다 등급이 나와요. 상대평가예요. 근데 여기 예체능 빼고 기술 과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거 다 등급이 나옵니다. 그다음 제2외국, 제2외국 빠졌네요. 원래 제2외국이 한 개 붙어야 돼요. 제2외국까지. 파란 색깔 보이시잖아요. 파란 색깔은 일반 선택 과목인데 수능 과목. 수능 응시할 때 우리 아이들이 국어에서 선택, 수학 선택 이렇게 다 쳐야 되는 거. 진로 선택 과목은 기본적으로 수능 과목이 아니에요. 근데 빨간색 표시된 거 있죠. 요것들은 수능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급이 나올 건데, 우리 이제 중학교 때를 생각해 보시면 90점 넘으면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이런 식이 쭉 절대평가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반올림회가 89.5점 이상이면 A를 받았었겠죠. 그래서 절대평가니까. 근데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50점 받아도 1등급이 될 수 있어요. 애들이 내보다 못 치면. 99점 받아도 1등급이 안 나올 수 있어요. 1등급의 범위는 상대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등급 4%까지. 100명 있으면 4명. 보통 한 학교에
200명 조금 안 되게 있을 건데 보통 7, 8명 정도가 1등급 범주예요. 2등급은 11%까지. 아니 100명 있다면 11등, 200명이면 22등까지가 2등급이에요. 요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네가 2.5등급이니 1등급이니 2등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전 과목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이고 진로 선택 과목은 여기 밑에 A, B, C 3단계 평가. 근데 80점 이상이면 A, 60점 이상이면 B, 그 이하 C거든요. A가 저희들이 뭐 대충 보니까 어떤 학교는 어떤 과목이든 많게는 90%, 작게는 20%, 일반적으로 한 40%, 50% 정도가 A가 나와요. 그래서 일반 선택보다 진로 선택 과목은 성적 등급이 큰 부담은 없는 상황이죠. 우리한테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럼 대학들은 아이를 구분짓고 평가하는 데는 어렵단 말이 되겠죠. 그럼 대학들은 어떤 과목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상대평가. 그래서 어떤 과목에?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의 등급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매우 매우 중요해요. 교과 전형엔 거의 절대적이고 종합 전형도 거의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와 달리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같이 가고 그 중에서도 상대평가가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근데 고교 학점제는 전부 다 뭘로 가요? 절대평가로. 그래서 우리는 절대평가 세대가 아닙니다. 상대평가다. 이게 성적표 아직 못 보셨을 거예요. 그죠? 과목이고요. 한국사, 독서, 수학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다 그럼 무슨 과목이에요? 지금? 일반 선택 과목이 2학년 수업이거든요. 2학년 1학기고 뭐가 나오냐면 단위수. 단위수란 일주일에 몇 번 들었는 거잖아요. 그래서 3이라면 3시간, 5라면 5시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원점수, 내가 받은 점수. 그다음에 과목 평균, 전교생이 받은 평균 점수, 표준 편차가 나오고 수강자 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석차 등급이다. 이 석차 등급이 수시 때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이 되고 요거만 딱 가지고 본다. 그다음에 물론 진로 선택도 봅니다. 요거만 주로 본다 하면 이게 교과 전형. 성적에서 이거도 보고 수강자도 보고 전교 1등, 10등까지 다 몰렸어요. 그럼 거기서 1등 받기 참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 어쨌든 이 숫자에 메인 키가 달려 있다면 물론 종합도 이게 중요한데 절대적이라면 이거는 교과 전형. 이런 것들을 다 본다. 종합 전형. 이렇게 되고요. 밑에 진로 선택 과목은 원점수 평균까지 나오고 표준 편차가 안 나와요. 표준 편차가 안 나오면 이 학생이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어느 정도 상대값을 위치를 가지는지. 표준 편차가 나오면 그걸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없앤 거는 결국 A를 절대적으로 보지 상대적 위치를 찾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A, B, C가 얼마인가만 나옵니다. A 보시면 보이시죠? 뭐 예술에서 A 90몇 프로 줬다고 뭐라 할 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생활과 과학이나 이런 데 또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고전 읽기는 또 엄청나게 학기는 또 많았네요. 이렇게 좀 편차가 있지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대학교 2학년 아이들이 5학기 동안 받았던 과목과 등급을 쭉 내놓은 거예요. 과목 등급이 없는 게 있어요.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음악, 미술, 체육은 없어요. A, B, C 3단계 평가예요. 이 아이들은 없었고 있는 나머지는 전부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융합과학이나 한국사 이게 다 진로 선택 과목인데 있어요. 이게 대학교 2학년들. 고교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었지만 제대로 적용 안 된. 그런데 지금 대학교 1학년들부터는 과목 수가 줄었어요. 이렇게 해서 뭐가 없냐면 융합과학에 보시면 등급이 없죠. 왜? 뭐 때문에? 진로 선택이니까.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이 옛날에는 등급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래서 과목 수가 42개에서 28개가 됐어요. 대학교 2학년 이상 아이들은 40몇 개 과목을 들어서 등급을 내가지고 줄을 쫙 세웠어요. 근데 지금은 28과목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과목 수가 무려 14개나 줄었잖아요.
한 학기에 보통 7개 정도, 8개 정도 과목 듣거든요. 1년치 과목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했어요? 한 과목 한 과목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한 과목 망치면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근데 몇 과목만 잘 쳐도 성적이 확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과목 수가 작아졌어요. 아이들도 줄었어요. 그래서 등급 받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둘째, 셋째면 옛날에는 우리 아이, 니네 언니는 공부 잘했는데 오빠는 공부 잘했는데 지금은 또 공부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이나 이 과목 구조상 등급 받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자연스러워요. 0.3, 4등급 빠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 근데 또 어떤 구조냐면 작년에 부산대 의대 커트라인이 교과 전형에 1.09였어요. 저 28과목 중에 26과목이 전부 1이고 두 과목만 2인 아이가 붙은 거예요. 꼴찌로. 아니 등급 받기 어려운데 왜 그래 내신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최상위권 아이들은 42개 관리하는 것보다 28개 관리하는 게 쉬워진 거죠. 그러니까 성적 격차가 더 두드러진 거예요. 42개 할 때는 관리하기가 어려웠던 아이들이 28개 관리는 또 쉬워져서, 그래서 최상위권 과는 내신 커트라인이 더 올라갔고요. 일반적인 과들은 커트라인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반영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아니, 그건 학교마다 너무 달라서. 예, 예, 예. 그것도 반드시 그렇다고 보고. 예, 그건 학교마다 워낙 자율이라서. 과마다는 다르잖아요. 학교마다. 예, 예, 예. 전형은 학교에서 과마다 다르게 설계할 수 기본적으로 없어요. 다 같이 가는데 뭐 최저학력은 바꿀 수 있는데 그 외 전형 방법을 다르게 하면 전형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형을 많이 못하게 규제해놨어요. 그래서 전형을 못 바꿉니다. 그래서 과마다가 아니고 학교마다 다를 수 있고, 반인수를 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이거예요. 교과 전형인데 저희가 학생을 이렇게 맞췄어요. 여기 위에 거는 이제 등급, 똑같은 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밑에 거는 뭐냐면 단위수. 방금 어머니께서 말한, 어떤 아이는 국어에서 3단위를 들을 수도 있고 5단위를 들을 수도 있거든요. 학교의 자율이에요. 몇 단위 학일 건지는 선택을. 그래서 들어서 이렇게 됐어요. 기본적으로 이 아이 다 평균 내면 3.33을 나오게 제가 했거든요. 근데 단위수를 곱하면 학생 1은 이건 단위수를 안 곱한 거. 곱하면 4.14와 3.1 달라져요. 그럼 곱할 거냐 안 할 거냐. 우리 아이한테 어떤 게 유리한지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신이 1.5다 2다 다 틀린 말이에요. 대학마다 우리 아이 내신 등급은 다 다르겠죠. 그냥 평균값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지. 보시면 뭐 전과목, 국영수 4과 뭐 학교마다 전과를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이 학생 같으면 어느 과목을 봐주는 학교를 갔어야 되겠어요? 학생 1, 2둘 다 국영수 4 단위수 안 하는 데 가야 돼요. 그래야 2.88로 제일 낮게 평가됩니다.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제 3학년 때 하시면 돼요. 1학년 때부터 할 필요는 없어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물론 이제 그전 2학년이나 3학년 거하고 별반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수행 평가나 이런 걸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평가 계획서 다 공개가 돼요. 아시나요? 학교 알림에 가면 다 있죠. 가셔가지고 우리 학교 이름 여기 딱 치세요. 치시고 누르면은 이렇게 뜹니다. 지금 2022년은 원래 4월 달에 전국 공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작이 안 됐고 21년 거 보시면 쭉 있어요. 학급 성취상 여기 보면 평가 이렇게 학년별 평가 계획상 학급 성취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건 수행 평가. 네, 영역별 평가 방법이에요. 중간고사, 그다음에 기말고사, 그다음에 수행 평가. 30%, 30%, 40% 합해서. 보통 부산시 교육청은 공고상으로 중간 30, 기말 30, 수행 평가 40 이렇게 주게 돼 있고요. 그럼 수행 평가 어떻게 평가할 거냐, 뭐 볼 거냐 있잖아요.
학습일기 10% 될 건데 수행평가인데 어떻게 하면 40, 40, 20 어떻게 만점을 줄 거고 뭐 할 거다가 전부 다 상세하게 나와요. 4월. 물론 4월에 나오면 조금 늦게 그 전에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 선생님 다 공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특히 수행평가는 몇 년 전부터 모든 건 학교 수업 시간 안에서만 하게 돼 있어요. 소위 말하는 학부모 찬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학교, 초등학교 때 많이 해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중학교도 다 중학교부터도 다 학교 안에서만 수행평가를 해야 되고 학교 바깥에서 해가오는 수행평가는 적절하지 못하고 위법적이라서 교육청에 신고하셔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다 평가를 한다. 그래서 학부모 찬스는 없다 생각하셔도 되고 공지가 다 되어져 있다. 그래서 수행평가에는 왕도는 없습니다.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던데 그냥 착실히 따라가고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교육과정까지 학생종합전 또 두 번째 이제 고교학점제 많이 물어보셨고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반장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실 때 그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필요하죠. 교과전형에서는 그게 전혀 필요가 없는 건데 아마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아서 보면 자 A 학생하고 B 학생이 있어요. 누가 공부를 더 잘해요? 이제 산술적으로 1이 4% 안에 들은 아이잖아요. A는 전부 4% 안에 들었고 B는 두 과목은 4%못 들었고 세 과목은 4%네. 누가 공부를 더 잘해요? A라고 다 말씀하셔야 돼요. 무슨 전형일 때? 교과 전형일 때. 저게 확실한 거예요. 누가 우수할까 했을 때 B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A예요. A는 평균 1이고 B는 평균 1.4니까 당연히 A가 붙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가 한번 볼게요. 같은 과목인데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있는데 1학년 1학기 이 과목 보니까 A 학생 A 1등급인데 89점이고 B는 87이에요. 그럼 이 학교의 1등급 커트라인은 88점 아니면 89점이었겠죠. 3학년 1학기 보니까 94와 93인데 1이고 2예요. 그럼 커트라인은 94. 이 학교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다 컷으로 가는 것 같아요. 관리를 참 잘하는 관리형 학생 같아요. 딱 끝으로 딱 1등급 타고 가네. 근데 밑에 B 학생 보니까 이건 참 운이 없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전교 1등이겠죠. 이 정도. 전교 올 1등이겠죠. 그것도 최상위 1등이. 아까 제가 평균도 나오고 원점수도 나오고 표준 편차도 나온다 했잖아요. 그걸 보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가 다 읽혀져요. 등급에서는. 그래서 보니까 이 아이는 압도적인 요 몇 개만 실수였다. 근데 세부등급의 특기사항이 여기 있다 했죠. 500자 담임선생님 교과선생님이 쓰는 거. 성실하게 차분하게 수업을 잘 들었대요. 좋은 말이죠. 진짜 좋은 말일 뿐이에요. 뭘 읽을 수 있죠? 내신 성적 정규 4%나 들은 아이인데 성실하고 차분하지 않으면 공부를 어떻게 잘해요? 그 외에 읽히는 게 없어요. 근데 밑에 아이는 보시면 참 길게 적어 놓으셨네요. 뭐하고 했다. 이게 세특이고 수업 시간 과정 평가를 통해서 아이가 성실하게 수업을 한 거예요. 수업 태도도 좋고 수업 활동도 많이 한 것 같고 위에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누구 뽑고 싶으세요? 했는데 대학은 학종에서 학업 역량이란 걸 보거든요. 학업 역량을 보는데 어느 정도 이게 교과 전형에서는 소수 둘째, 셋째 자리에서 커트라인이 결정이 돼요. 1.01과 1.02는 당연히 1.01인 거 당연히 1.02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과 학종에서는 1.01이나 1.2는 공부를 둘 다 잘하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는 1.5등급 정도만 되면 공부를 다 잘하는 A로 보겠다. A 체크. 그러면 1도 평균 1도 A예요. 평균 1.4도 A예요. 다르잖아요. 안 달라요. 교과 전형에서는 다르지만 종합 전형에 1.5 안에 들면 다 공부를 잘한다고 봐준다 약속했잖아요. 그럼 나머지에서 그럼 누굴 뽑아야 돼요? B를 뽑아야 돼요. 원래 수상이 있었는데 이제 수상 우리 반영이 안 되게 빼다 보니 좀 빈약한데 보면 A는 등급은 매우 우수하지만 원점수가 뭐 이렇고 반면 B는 뭐뭐 많잖아요. 이러면 B가 뽑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선배 어머님들하고 커피숍 앉아가지고 어떤 학교에 보니까 1등급은 떨어지고 1.4는 붙었다는데 그 학교 문제 있어 비리야 이렇게 보시면 그게 비리가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학생부 종합정이라는 건 숫자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저기 만약 2.4가 있다면 뽑을 이유가 없어요. 벌써 학업 능력이 차이가 큰데. 근데 1과 1.4는 학업 능력이 같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나 뭐
과학고에서만 1.4 받으면 천하무적이에요. 과학고에서는 1.4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 아이 교과전에 쓰면 완전 바보짓 하는 거죠. 근데 학종 쓰면 전교 1등이고 표준 편차가 오면 전부 항상 0.0 얼마에 나올 거예요. 그런 아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숫자만 가지고 절대 보지 않는다. 중요한 요소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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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비율 숫자는 통계를 안 가지고 왔는데 부산 지역은 사실 교과로만 가면 돼요. 교과가 절대 다수고 학종은 얼마 없어요. 근데 서울 지역은 달라요. 서울 지역이 지금 정시 40%잖아요. 학종도 근 38점 얼마예요. 교과는 11%예요. 서울 지역 가려면 두 가지 잘해야 돼요. 뭐 수능, 학종. 제가 아까 말씀 4년 예고제니까. 근데 그런 거 어떻게 뽑겠다는 거는 발표를 언제? 아니죠. 2학년 4월 말에.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 간다, 논술 학종이라는 건 1학년 8월 말이고. 그럼 이제 그걸 바탕으로 대학들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뽑을까 정하는 거예요. 그게 시행 계획이거든요. 그게 2학년 4월 말에 나와요. 그럼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 이제 몇 학년 거 나올 차례? 2학년 아이들 나올 차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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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폐지를 된다 하면 2025년부터잖아요.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확률이 더 높다는 말씀은? 올해 작년 입시 계획을 작년에 소위 말하는 전국 단위 자사고 말고 광역 자사고, 전국 단위라면 전국에서 뽑아내는 학교, 뭐 어디를 할까요? 포항제철고, 그다음 민족사관고, 하나고 이런 데고, 광역 단위 자사고는 그 지역, 부산 같으면 해운대고, 서울은 또 한 20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전국 단위 자사고는 누가 봐도 이게 어느 학교인지 바로 집어내요. 광역 단위 자사고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작년 입시에 제일 피본 학교들이 광역 자사고란 말이 있는데, 왜냐하면 교육과정에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어느 고등학교라는 게 갔어요. 블라인드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블라인드 처리되고 어느 학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교육과정도 구분이 안 되면. 그래서 교육과정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외고하고 국제고 과고는 교육과정 자체가 달라요. 아까 보시면 무슨 과목 배운다고? 전문 과목 배운다 했잖아요. 듣는 과목이 다른 거예요. 듣는 과목만 봐도 이게 외고구나 과고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는 있어요. 교육과정이 다른 거. 근데 그 아이들은 뭐가 안 좋아요? 내신 성적이 안 좋겠죠. 그런 게 부정들이 다 왔다 갔다 하고. 대학들도 기본 입장에서는 선발의 의미가 또 있잖아요. 그럴 때 중학교 선발 과정 거쳐왔기 때문에 과고, 예를 들면 외고 1등, 뭐 2등급하고 일반고 2등급을 똑같이 놓기는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 그걸 또 4등급, 5등급 차이를 같이 놓지 않겠지만 한 0.5에서 1등급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걸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치열한 경쟁을 해가지고 내신 좋은 아이들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자사고는 그 전까지 그렇게 인지를 해줬다면 지금은 이게 어느 학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본다면 크게 이렇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발전의 문제 해결력, 경험의 다양성 이런 걸 봐요. 학업 역량은 공부를 하는 능력인데 교과 기반 학업 역량이 되어 있잖아요. 학교 수업 시간에 그걸 보여줘야 돼요. 수능을 잘 친다. 아무 관계 없어요. 생활교육부에 적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논문을 얼마나 많이 적고 했는데 뛰어난다. 아무 소용 없어요. 생기부에 적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학업 역량. 그럼 생활기록부에 학업 역량을 적을 수 있는 데는 어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수업 시간에 한 활동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다는 게 강의를 잘 듣는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수업을 활동을 잘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수업에 뭐가 이제 40%가 수행평가, 다른 말로 과정평가를 진행하니까 그 평가를 하기 위한 선생님 활동에서 우리가 활동을 잘 해야 되겠죠. 그다음 진로 역량과 발전 가능성. 진로 역량에 너무 목매요. 아까 동아리
경제 동아리가 있어요. 경영학과 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돼요. 경제 경영 못 다르다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 저 경제학과가 아니고 경영학과 갈 거기 때문에 경제학과 동아리 말고 경영 동아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 혼자도 안 만들어졌다. 끝?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너무 좁게 해석해. 조금 넓게. 전공이 아니고 계열적으로. 예를 들면 어문계열, 인문계열, 사회과학 계열, 공학 계열, 생명과학 계열, 의학 계열, 의생명과학 계열 뭐 이 정도 하면 되는데 의대와 치대가 다를까요? 안 달라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만 있으면 됩니다. 일본어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뭐 베트남어과 가고 싶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어학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대한민국에 베트남어과 배우는 아이 몇 명 없어요. 아랍어과 더 없잖아요. 전국에 2개 학교인가 있거든요. 울산 외고하고 몇 군데 있는. 거기 안 가면 그러면 베트남어과 못 가나요? 전국에 베트남어가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넓게. 너무 좁게 하지 마시고. 발전 가능성. 현재보다 나아질 가능성이잖아요. 그럼 발전하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본다는데 대학들이 어떻게 미래를 봐요? 점쟁이가 아닌데. 그럼 현재를 보고 미래를 판단하는 거겠죠. 그래서 점점 나아질 만한 아이들,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잘할 만한 아이들을 뽑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잘난 아이예요. 잘난 아이인데 완벽한 아이가 아니고 점점점 좋아지는 아이도 좋아하는 거죠. 나아질 만한 아이. 문제 해결력과 자기주성, 저거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뭐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문제 해결력이 아니고 뭐 주어진 걸 푸는 거였 다면 대학 가면 누가 던져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니까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아이를 좋아라 하죠. 그럼 고등학교 수업 중에 문제 해결력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행평가, 과정평가에서 그게 드러나야 되죠. 그렇게 해서 수행평가 과정 열심히 해야 세특에 열심히 적히는 거예요. 경험의 다양성, 교내활동의 다양성과 충실성을 이제 보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기에 너무 매몰되시면 안 돼요. 고등학교에 경험해봐야 얼마나 많을 거라고. 어차피 고등학교의 경험. 근데 그거를 모질한다고 보면 이제 우리는 안 할 거야. 외부 봉사 활동. 너무 많이 하셔서 결국 없어졌잖아요. 봉사활동 없어졌나요? 우리 학생들 봉사활동 반영된다 아닌다? OX? 반영된다? 돼요. 봉사활동 반영돼요. 학교에서 한 봉사활동. 교회 봉사가 아니고. 그래서 학교에서 봉사활동 해야 됩니다. 한 개도 안 하고 0 돼 있으면 어떤 애는 20시간 돼 있고 우리 한 0이에요. 왜 0을 뽑아요? 20시간 뽑지. 그럼 20시간과 18시간 차이는 없어요. 봉사성이 어느 정도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경험의 다양성도 여기 있는 거 다양하다 밖에 나가서 활동하라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라고. 동아리가 될 수도 있고 진로활동이 될 수도 있고 봉사가 될 수도 있고 학생의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걸 통해서 다양성을 드러내 보이면 되는 거예요. 딴 데 나가서 한 거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올해부터 이제 바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도 학업 역량 뭐 이거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탐구 활동이 아니고 탐구 뭐? 력이에요. 활동과 력은 달라요. 활동은 하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력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능력을 보여줘야죠. 자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질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학습에서 탐구력입니다. 전공 적합성이 진로로 이름을 바꿨어요. 하도 전공하니까 대학의 전공이 수백 개가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활동으로 그걸 어떻게 다 커버해요. 근데 와가지고 자꾸 뭘 만들어 달라 만들고 해마다 동아리가 몇십 개 만들고 몇십 개 없어지고 몇십 개까지 과장됐고 몇 개 만들고 몇 개 맨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뭐냐면 조금 활동적인 아이들은 다 자기가 동아리를 만들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그런 그럼 전통도 없는 동아리가 다 되는 건데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 계속 없애버린 거예요. 진로 역량. 내가 가려는 거하고 얼마나 관계됐는가만 정도만 소위 말 계열로 보면 되고요. 그다음 인성이란 말이 없어졌어요. 이 두 개 합쳐가지고 이제 공동체 역량으로 바뀐 건데
인성이라니까 봉사 시간 많으면 인성이 많은 걸로 아는데 이때 인성도 지금 이제 공동체 역량이 왜 공동체 역량이 중요하냐면 우리 수행 평가할 때 보통 팀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중학교 때도 많이 했겠죠. 4명이 하면 4명이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생기죠. 소위 무임승차. 근데 대학 가면 그런 팀 활동이 한 과목에도 몇 번씩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거 할 때 그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가 공동체 역량이에요. 봉사활동 시간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개인적 인성이잖아요. 그게 대학 갈 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공동체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래서 뭐라 했냐면 협업과 소통 능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리더십도 있죠. 반장, 부반장 안 하면 끝나는 줄 알고 이제 목숨 거시는데 중요하죠. 반장, 부반장도.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고 꼭 반장, 부반장만 해가 리더십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 고등학교 2,000여 개 있거든요. 한 학년에 8반, 3년 24개. 그러면 반장만 얼마가 나오겠어요? 학생 회장 몇 명이겠어요? 그 많은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반장 한 번 해도 엄청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했든 어떤 리더십을 보여줬는가, 의사결정을 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 아니고 내용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바뀐다 정도만 아시고 뭐 이것대로 뭐 하면 좋을 거고 이 정도만 아시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실 그림이에요. 저희들이 그린 건데 저게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다예요. 이렇게 쭉 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 수상 경력은 제가 꼽힌 이유는 아시겠죠?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봉사활동은 세모. 왜 세모? 밖에 안 되니까. 독서활동도 세모죠. 그 전까지는 이게 다 중요했었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교과활동과 교과사면 특기상. 그래서 제가 베이스에 쫙 이렇게 깔아놨잖아요. 깔아놓고 다 연계되어 있다. 교과활동 속에서 그게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관심 있다는 동아리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과 속에서 그게 드러나줘야 되죠. 관심 있는 아이가 그 관련된 책도 읽었을 거고 탐구도 해봤어야죠. 관심 있는데 한 번도 책도 안 읽고 탐구도 안 해봤다는 게 그리고 관심 있다는 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교과활동과 교과세 특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돼? 자율동아리나 동아리 진로 활동 속에서 그런 게 더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베이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더 한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제일 관심 있냐면 여기. 동아리. 우리 부모님들이 원래 여기. 근데 이건 이제 큰 의미 없고요.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어요, 이제. 동아리 활동. 이게 진짜 부분이에요. 쬐겜이에요, 조금. 의사 되고 싶은 아이가 의학 동아리 못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아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럼 생명과학 동아리 가든가 과학부 가면 되지. 축구부 가도 상관없어요. 거기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드러내는 거가 중요해요. 축구하다가 다리를 다친 아이가 피가 나서 어떻게 응급실인데 금방 멈췄더라. 여기서 호기심이 느껴가지고 이게 성분이 뭔지 이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활동을 했는가가 중요하지 어떤 동아리인가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수평적 평가란 말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진로는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자연스럽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지금 적으신 분들 많아요. 우리 아이 지금 진로를 못 정해서 무슨 과목 할지 엄청 고민이라고 하세요. 지금 1학년 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2학년은 또 바뀌면 돼요.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일관되게 어떤 선생님, 뭐 탐구력이 뛰어나다고 딱 한 선생님이 적어주셨죠. 담임선생님이죠. 다른 선생님이 아니고. 뭐 사인 선생님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아이니까 했겠죠. 근데 고3 때 과목을 아까 제가 34시간 듣는데 있잖아요. 과목이 보통 8과목 정도 되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뭐 나눠서 들어오면 한 10명 정도 들어오셔요. 다 고난이 있으면 500자, 1000자 정도 쓰실 거예요. 그 정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동아리 쌤 쓰시겠죠. 담임쌤 쓰시겠죠. 진로 특기사항 또 들어오겠죠. 이러면 한 6,000자, 7,000자 정도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한 4-5분이 우리 아이들한테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500자씩 다 기본 권한이 있어요. 그럼 쭉 쓰실 거예요. 근데 한 3분쯤이 이 아이가 독창적인 생각과
집요한 탐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썼어요. 한 분이 하고 세 분이. 그러면 그런 아이죠. 세 분이나 봤는데. 15분이 볼 필요는 없어요. 볼 수도 없죠. 똑같은 활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세 분이 했다면 각기 다른 선생님이 짜지 않은 다음에 이 안에 그런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어떠한 평가를 받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바뀔 수 있어요. 대학도 바꾼다는 거 당연히 알고 안 바뀌는 게 이상하죠. 그러려면 무슨 초등학교 때부터 꿈쫙 이래 오는 애가 더 유리할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 1학년 때는 1학년 때 나름대로, 2학년은 2학년 나름대로, 3학년 3학년 나름대로 평가를 받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종합의견. 교사 추천서가 표지됐어요. 500자를 쓰실 거예요, 선생님. 어느 선생님이? 1학년, 2학년 때 선생님. 그 500조, 500 천자가 추천서예요. 여기에는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한 종합적인 태도, 학업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인성이 걸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추천서 역할을 하니까 1,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엄청 중요해요. 3학년 때 담임선생님 만나봐요. 잘 만나봐요. 별 의미 없어요. 못 써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1, 2학년 때는 그대로 써집니다. 그다가 다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아까 블라인드 처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어느 학교 나왔는지. 근데 우리 학생이 원서를 쓰게 되면 예를 들면 부산대에 썼다. 우리 뭐 예를 들면 어느 학교라 그럴까? 여기 없는 학교가 없네요. 어느 고등학교에서 한 10명이 썼어요. 그럼 쓰게 되면 그 아이들이 구분이 돼요. 어느 고등학교인지는 모르지만 같은 학교라는 게. 이것 때문에. 이게 그 아이가 3학년 이렇게 5학기 동안에 배운 모든 과목, 개설된 모든 과목이 색깔 칠해진 거 있죠. 그 개설된 과목 중에 우리 아이가 들은 거. 근데 이 개설된 과목이 학교마다 다를 수도, 단위 수도 다를 수 있고 개설된 시기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딱 매칭을 시키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나오고 우리 아이가 보세요. 이렇게 들었을 때 내가 우리 아이가 만약에 기계공학과 갈 거다. 근데 뭐 여기 뭐 안 들었어요? 물리 2 안 들었어요. 그죠? 뽑을까요? 안 뽑아요. 지금은. 물리 1도 안 들었네요. 죽어도 안 뽑아요. 물리 2는 뭐 하려다가 폐강이 됐을 수도 어쩌면 있겠지만 물리 1이 폐강될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도 안 들었다는 건 물리학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근데 기계공학과를 썼어요. 볼 이유가 없어요. 지금 같으면. 왜? 이 교육과정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교육과정을 많이 못 들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직 안내를 못 받으셨죠? 공동교육과정이라 해가지고 옆에 학교 가서 들을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들을 수도 있고 대학과 연계돼서 들을 수도 있어요. 자기 혼자 따로 우리 학교 애들하고 배신 때리고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교 개설됐는데 내가 생각 안 하고 안 들었고 다음 학기 들을지 안 돼요. 우리 학교 개설됐던 거는 못 들어요. 그래서 책임은 오히려 누가 져야 돼요? 우리 학생이 져야 돼요. 이 과목에 대해서. 이해되셨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과목이 다 드러난다. 그 과목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게 3년 전만 해도 아니랬어요. 이유는 그때 왜 선택형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물리2 개설이 폐강됐다. 들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개설 웬만하면 해주게 돼 있으니까. 달라졌다. 과목이 다 오픈이 된다. 내가 들은 과목뿐만 아니고 우리 학교에 개설된 과목도 오픈이 된다. 그래서 이 아이가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느냐. 여기에 만약 물리2가 개설이 안 됐다면 이거는 듣고 싶었는데 개설이 안 됐으니까 정상 참작은 내줄 수 있겠죠. 근데 개설돼 있어요. 그래도 안 들었다면 이 아이가 피한 거죠. 안 뽑아주는 거예요. 다 모든 대학이 다 이런 시스템을 들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시행계획인데 뭐라 돼 있냐 보세요. 평가 항목에 이게 정시예요. 정시인데 보통 정시는 수능 100%였거든요. 근데 서울대가 올해부터 교과를 지역 균형은 40%, 일반 전형은 20%를 반영을 해요. 정시의 교과를.
그럼 교과 볼 건데 정량평가가 아니고 정성평가 하겠대요. 어떤 거? 뭐 들었는가? 교과 이수야. 뭐 들었는가? 아까 제가 나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과목 성적 어떤가? 세트가 어떤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봐서 A, B, C 3단계 평가해요. 교양에서. 이게 엄청난 위력은 아닌데 수능 한 문제 가까이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듣는다. 그러면 정시 때 서울대도 그러면 2024, 2025 우리 아이 갈 때는 정시에 교과 반영할 가능성 있어요. 높아요. 그래서 교과 선택을 정시 때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공 연계 아까 요거는 2023이고 2024년 서울 더 나아갔어요. 뭐라면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대요. 우리 과 올라면 이 과목은 반드시 들어라. 핵심 권장 과목. 이 과목은 들었으면 좋겠다. 권장 과목. 그러니까 서울대가 이 과목은 들었으면 좋겠는데 들으란 말이에요, 말란 말이에요? 들으란 말이죠. 행간을 잘 읽잖아요. 보시면 인문대학은 요구하는 게 없어요. 네 마음대로 듣고 와요. 전공에 크게 관여할 바가 없다. 근데 자연계, 본과대학은 짜득 적혔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수학하고 과학밖에 없어요. 의외로 컴퓨터공학과인데 미적분과 확통을 하래요. 보통 미적분은 자연계열, 확통은 인문계열로 생각하시잖아요. 두 개 다 하래요. 대부분 미적기야. 뭐 기계공학, 물리학 2 핵심 권장이래요. 물리학 2 안 듣고 왔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권장 과목에도 지금 미적기와 확통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미적기와 확통에 과학은 보통 3개 정도 들으면 좋다라고 해요. 과학 2까지.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들 선택의 여지도 별로 없어서 핵심적인 필요한 과목들은 들어야 돼요. 만약에 자연계열로 갈 거다. 미적기와 조문 확통까지. 그다음에 과학은 2는 2개는 기본이고 3개까지도 듣는 게 필요하다. 2 3개 들으려면 1도 3개 들어야 돼. 그 정도로 과목이 빡빡하게 가요. 인문은 자유롭게 들으래요. 인문은 뭐 철학과 가는데 선수 과목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공대에서 기계 만지려면 뭐가? 물리학과 기하나 미적에 대한 기본 견해 이해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정시고 수시고 다 이런 사람. 연세대학교 올해 수시본 요강이거든요. 종합전형에서 있었던 건데 뭐 돼 있냐면 교과 성적은 뭐 학업 성취도 뭐 쭉 있는데 앞에 보시면 희망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과목 성적은 어떤 과목 들었는가가 나와요. 여기 이와야 되네요. 학업 희망 영향이 고교 교육과의 지원 전공 계열의 수학에 기초가 되는 수학이 어떤 거 들었는가 또 역시 나오죠. 어떤 과목 들었는가가 중요하다고요. 학업 영향이. 듣고 9등급 받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잘 받아야 되겠지만 과목도 잘 들어야 된다. 그 결정권이 우리 학생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수시하고 정시. 수시로 갈까요? 정시로 갈까요? 물어보시는데 고1이 왜 벌써 이런 고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시가 중요해요. 정시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정답은 수시, 정시 다 해야죠. 그거를 왜 그런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까 가는 방법은 교과, 그다음에 종합, 논술, 수능 거의 이거밖에 없다 했잖아요. 교과 이게 서울의 주요대학 뭐 우리 아이들 이 정도는 최소한 가고 싶어 하잖아요. 다. 교과는 7,000명대, 종합 15,000, 논술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정시가 한 2만 명. 정시 다음으로 많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정시하고 수능 두 개. 정시하고 수능이 아니고 수능하고 학종.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야 돼요. 여기는 수시고 요건 정시잖아요. 수시 정시 다 해야지. 될까요? 수시인데 최저학력이 있어요. 최저학력은 수능이잖아요. 수시인데 수능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1개, 2개, 3개, 4개에서 값어요. 세계화보 예를 들면 성균관대 글로벌인데 세계화보면 1, 2, 2 혹은 1, 1, 3 이렇게 최소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돼야지 자격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신이 1.00이에요. 그럼 전국 1등이잖아요. 체제를 못 맞췄어요. 합격, 불합격? 불합격.
최저를 맞춰야 돼. 그러면 아무리 교과 전형이라도 기본적인 내신 능력, 학업 수능 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럼 수시 때도 수능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다 걸려 있어요. 네, 교과 전형이에요, 이거. 내일 유튜브에 제가 올릴 건데 다 보시면 되는데 그다음에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도 최저가 있는 대학이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최저가 없는데 최저가 걸려 있어요. 뭐 우리 아이 때는 바뀔 수도 있죠. 2023 지금 3학년 아이들 기준으로 이렇게 다 있다. 교과도 최저 있고 종합도 최저 있고 논술도 최저가 있는 데가 훨씬 많아요. 가고 싶은 대학은 연세대 빼고는 다 최저가 있어요. 그럼 수시 때 수능 공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정시에 서울대 잠깐 보여줬잖아요. 보시면 교과 40%. 물론 실질 반영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비중이 있지만 뭐 40점이 뭐 600점, 400점 했는데 제일 뭐 1등급은 400점, 뭐 9등급은 389점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의미가 별로 없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교과가 40% 반영이 되더라. 그다음 아까 핵심 권장 또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들어가면 정시 때도 내신 반영이 이루어질 거고 서울대가 이렇게 나갔다는 의미는 어떻게? 다른 대학도 나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 우리 고3이면 아무 상관없어요. 서울대 아니고. 근데 우리는 고1이니까 아직 발표가 내년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올해 또 시험 치고 나서 할 거니까 대학들이 그러면 2년의 결과를 값을 보고 할 거니까 무슨 변화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자 특징 아까 제가 가는 방법이 교과, 종합, 논술, 수능 딱 4가지예요. 대입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어렵고 복잡하다 모르겠다 다 거짓말이세요. 왜 거짓말이냐면 간단한데 우리 아이가 그 요구 조건을 못 맞추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 능력보다 더 잘 보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어렵고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 아이가 수능 만점이고 내신 1등급이면 왜 어렵겠어요? 원서 쓰면 합격인데. 그런 아이들은 극소가 없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 현재 상황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데 쓰려니까 어려워지시는 거죠. 근데 핵심은 간단해요. 교과, 종합, 논술 저는 어디에도 똑같은 말 써져 있어요. 제일 처음 뭐 보이세요?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 교과. 어디에도 교과 없는 데 없어요. 교과전이 제일 중요한 교과겠죠.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기본 교과 역량 충분히 돼야 된다고. 논술하고 수능을 가시는 줄 아는데 교과가 대부분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게 동점자 방기 처리가 됩니다. 논술 점수 똑같을 때 내신 2.5등급하고 3.5등급, 2.5등급 이기게 돼 있잖아요. 내신이 만약에 내신 격차는 별로 없어요. 0점대 차이예요. 한 2등급 대하고 5등급 대하고 0점 몇 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논술 점수가 똑같으면 이게 동점자. 그럼 0점 몇 점 모자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논술을 한 문제 더 맞춰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신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없지만 있어요. 논술 잘한다면 없겠지만 논술이 조금 약하다면 내신 성적으로 커버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있다. 아까 정시의 교과형이 지금은 서울대, 뭐 일부 교대 있고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했고 그 다음 또 보이는 게 뭐 있어요? 수능. 여기 수능 제가 빠졌네요. 수능 있어요. 동그라미 이제 뺐네. 교과전형의 대부분 수능 최저가 걸려요. 아까 보셨죠? 고려대는 세계 5, 세계 6, 세계 6 정도. 그 다음에 논술 전형도 기본 논술로만 보는 게 아니고 수능 최저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일부 최저 이때 있죠? 정신 당연히 수능으로 봅니다. 이근영 부사님, 여기 마우스 작동이 안 돼요. 네, 됐습니다. 그럼 정보를 알고 싶어요. 된 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걸 제가 다 답해 드릴 수는 없고 찾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대학 포털 어디가 들어보셨나요? 아마 이제 고등학교 부모님 당연히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들어오시면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디가 치시면 여기 들어오고요. 진로 정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대학 학과, 대학 정보, 학과 정보, 전형 정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성적 분석. 우리 아이 내신 성적을 누적해가 놓고 뭐에 누적해 넣으면 이 A 대학, 부산 대학 넣었을 때 내신이 몇 점으로 계산된다. 수능 몇 점이다가 다 계산돼요. 그다음 아마 장기적으로는 합불 예측까지도 넣는다 그랬어요. 넣어야 돼요, 당연히. 성적 분석. 그다음 그래가 대입 상담 이렇게 되는데 이 내용들 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신 정보를 알고 있어요. 대입정보센터의 대입 전략 자료실 이렇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입시 전형에 대해서 전부 다 올라가 있어요. 분류별로 전형별로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커리어넷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들어가서 보시면 경영 치고 탁 들어가면 경영계 관련된 과들의 내용들 전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간호도 간호학과 나오면 간호사만 되시는지 아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이게 핵심이잖아요. 대학학과 전형. 그럴 때 대학을 이름을 넣어도 되고요. 전형 학과 다 넣어도 돼요. 너가 해가 검색해 보시죠. 검색하실 때 전체 하셔도 되고 찾는 지역 원하는 다 클릭해가 누르시면 내용이 쫙 뜨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적 분석은 우리 아이 성적을 넣어서 이렇게 관리하면 결과값이 나오면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 어디가 메인 홈페이지 가시면 아랫부분에 이게 있어요. 전형 평가기인 평가 결과 공개. 결과가 공개돼요. 50% 컷, 70% 컷이. 의무예요, 대학들이. 모든 대학은 탑재를 하게 돼 있어요. 조만간 2022도 올라올 건데 아직 안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밑에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의 평가 방법 돼 있어요. 제가 서울대 걸 해가 너무 높던데 이렇게 그래서 쭉 뜹니다. 얼마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게 모든 건 아니지만 대부분 아이 이렇게 온다면 내가 뭐 3등급 대다. 쓰기 좀 어렵겠죠. 이런 거 보시고 교과 전형은 아예 더 상세하게 나올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보시면 50% 컷, 70% 컷. 70% 컷은 10등 중에 7등의 성적. 아직 8등, 9등, 10등은 있겠죠. 근데 얼마나 벌어졌느냐 아니냐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요 정도 선에서 저 정도로 쓰면 좀 교과 전형이면 안정적이다 라고 할 거고 종합 전형이면 알 수 없다. 그냥 이런 아이들이 주로 쓴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늘 자주 들어오시면 되겠다. 그죠? 아마 여기서 또 요거 보고 들어오셨을 건데 이게 여기는 이제 진로 선택. 지금 저 바깥에 보시면 상담을 하고 계시거든요. 진로 상담 궁금하시다. 우리 아이가 어디에 적합하다. 상담 받아보시면 되고 예약도 역시 여기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진학지도. 우리 대입 일정, 정시 요강, 그 다음에 대입공고 똑똑똑 여기 한 거 여기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고요. 밑에 개별 진학 상담. 이 개인적인 내용들이 많으시던데 개인 내용들은 예약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상담을 해드립니다. 낮밤 다 하고 오늘 수요일은 없어요. 없는 이유는 요거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고 나머지 목은 저녁 9시까지 있고 월화수목금 평일에 4시, 3시 반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했는데 내용이 없어요. 왜 없냐면 워낙 다양하게 적어주셨고 이거를 슬라이드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질문을 하시면 저하고 옆에 있는 영사님께서 이제 답변을 해드릴게요.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까지. 궁금하신 게 질문 한번 해보시죠. 네. 수능? 네. 섞을 수 있죠. 그러라고 지금 고교 학점제가 있는 게 맞는데 만약에 학종 갈 때 그럼 대학이 이걸 봤어요. 사탕과 같음이 좀 어느 섞여 있다면 융합형 인재라 볼까요?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간다면 만약에 그래가지고 자연계열 간다면 투 과목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가 인문 간다면 뭐 융합형일지 모르지만 자연은 그렇게 해서는 우리 학생의 색깔을 내기가 좀 어렵죠. 교차 지원.
어머니 우리 아이를 지금 몇 학년이에요? 큰 아이가? 지금 아이 말고. 올해 대학 갔으니까 이제 교사 지원에 민감하셨겠네. 예, 예. 그때는 이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한 과목 한 과목을 듣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수능 선택 과목은 아까 보셨지만 일반 선택 과목을 보통 우리 아이들은 아마 인문계열 가더라도 한 3-4과목 듣고 자연계열도 보통 제가 3과목 이상은 들으라 그랬잖아요. 투도 이제 수능 과목이니까 그러면 자연계열 한 5-6개를 들어가야 돼요. 사탐이나 가탐이나. 그래서 섞어 들으는 아니나 2과목은 충분히 들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슨 과목을 할 거냐는 우리 아이 능력이 더 중요해요. 수학은 미적, 기하, 확통이 있어요. 근데 미적, 기하, 특히 미적이 확통보다 공부량은 보통 2배라고 해요. 근데 수학이 100점이 구성될 때 74점은 공통이에요. 그죠, 어머니? 26점은 미적 26점이나 확통 20점이나 기하 26점이에요. 74가 영향이 커요? 26이 영향이 커요? 74가 74%의 반영이잖아요. 공통 과목 잘하는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똑같은 점수를 받으면 누가 유리하냐면 미적 친화가 유리해요. 평균 성적이 공통 과목의 평균 성적이 높은 애들이 등급을 평균 잘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미적 친화 아이들이 이과 아이들이니까 자연계열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해.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가 미적을 선택해가지고 확통 쳤을 때만큼 원점수를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느냐. 못 가지고 가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수학쌤이 제가 다 물어봤어요. 어느 선생님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 선생님이 없더라고요. 그럼 그거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거꾸로 한 문제 만약에 틀리면 점수가 거의 똑같아져요. 한 3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한 문제 틀려서 똑같아질 거면 그러니까 확통칠아이가 미적 쳐가지고 한 문제 더 틀려도 돼요. 그럼 점수가 똑같은데 한 문제 더 같으려고 한 건데 한 문제 더 틀려봐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공부는 2배 했는데. 점수가 똑같이 나올 수 있을 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애가 지금 인문인데 미적을 해야 되냐면 수학의 난아이. 우리 아이는 미적치나 확통치나 수학은 뭐 1등급은 당연히 받을 거고 더 잘 받겠다 이런 미적하면 돼요. 근데 수학이 뭐 평소 때 1학년, 2학년 때는 미적기 확통 구분이 안 되거든요. 안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때 칠 때 2등급이다, 3등급이다. 인문 아이가 미적 가는 건 저는 반대. 점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미적 쳤다고 점수가 안 나왔는데 똑같은 거죠. 미적 친다고 점수가 무조건 버프 되면 미적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단 교대를 갈 거다. 미적 기하를 해야 되는데 지금 3학년이면 그게 맞아요. 미적하고 과탐하는 게. 근데 교대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올해 자기들이 저정 설계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다고 인지하지 않을까요? 이게 어떤 문제였냐면 부모님들은 1학년이 잘 모르시겠지만 같은 원점수일 때 그러니까 부산교대는 예를 들면 100분위로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까지 부산교대는 한 90, 90, 90, 90 90이면 2등급 정도예요.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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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이렇게 하면 360% 90 곱하기 4니까 360% 정도 나오면 교대를 갔어요. 근데 올해 저희들이 배치 점수를 얼마 잡으면 380% 잡았어요. 왜냐하면 자연계열 아이들이 360을 받으면 5%, 수학에도 5%, 과학에도 5% 받았거든요. 그걸 받으니까 380이 돼요. 그럼 360이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전부 다 떨어질 거니까 인문 아이들. 그래서 380이 났어요. 문제는 근데 380에 부산 인문 아이들이 없어요. 부산대 경영도 370점 정도 됐거든요. 그 정도로 높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결과가 부산교대는 지금 공개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합격한 아이들 대부분이 자연이었어요. 미적의 과탐. 근데 올해 3학년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입시 전형은 언제 발표됐어요? 작년에. 결과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근데 지금 2학년부터는 바꾸겠죠? 그러면 이 영향력을 어떻게 떨어뜨려야죠. 그러면 가산점이 축소되거나 없어지거나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교대 갈 거니까 미적기하를 1학년이 선택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죠. 충분히 봐야 되고 지금 2학년들이 어떤 형태가 나올지를 이제 보시는 게 맞아요. 다른 과목을 많이 가야 된다면 반대.
교대는 현재 상황에서 맞아요. 근데 틀려질 거예요. 또 말씀하시면 제가 못 담은 질문들이 많은데 질문들 안 하시네요. 네,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 전형이 확대된다는 말은 없는데, 네, 10%까지가 학교 전형이 엄밀히 하면 지역 균형 전형이에요. 지역 균형 전형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교과 전형으로, 보통 서울대는 근데 말 안 듣고 종합 전형, 교과 전형으로 10% 이상을 선발하게 되는데, 교과라는 게 대학들은 좀 신뢰를 잘 안 하는가 봐요. 과목 수도 많이 줄었고 학교마다 편차가 너무 크니까 그냥 10% 뽑으니까 딱 10%만 뽑아요. 근데 지역균 전형 보통 추천으로 정해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교과 전형이고 최저가 보통 들어가고, 상위권 대학은 1점대 초반, 서울의 뭐 중위권 이런 데는 뭐 2점대도 붙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 정도 수준.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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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마찬가지로 생명공학은 부산대가 아마 바꿀 것 같은데 특별히 미적할 필요도 없고 물리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제 전체에서 생명은 좀 좁은 부분이고, 자연계에서는 보통 물리화학 기반 베이스를 보통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 같으면은 그죠, 뭐 생투, 화투 그 정도까지만 가도 충분한데, 물리 2까지 했다면 생명이 조금 더 넘어가면 저 바이오 기계 뭐 이렇게 들어가면 또 물리가 또 들어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 화학 2, 생명 2 하고 그다음에 물리 2까지도 하면 더 좋다는 거죠. 이게 물리 2를 안 해서 떨어진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 정도. 그러니까 수학 확통도 아까 컴퓨터, 기계 뭐 이런 것 쪽에서도 요구하고, 생명과학에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생명과학에서 어쩌면 확통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미적보다. 기하는 당연히 더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확통 생명인데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은 보통 수학에서는 픽스로 이제 미적이나 기하를 하게 돼 있어요. 부산대도 부산대 이상은 다 하게 돼 있으니까 확통이 더 중요하다 하더라도 확통을 선택하면 상위권 대학을 못 가는 문제가 생기죠. 계셨습니까? 그럼 이제 이걸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